오랜만에 동영상 찍네요.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시간과 그런 게 많이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마음에서 우러나서 뭐 동영상을 찍고 싶다,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찍게 되니까 찍게 되는데 요즘 몸과 마음이 조금 피곤한 상태라서 틈이 있으면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에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이렇게 찍게 되네요. 저희 형부가 그 어떤 암으로 인해서 그 사급 그 판정을 받았어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급으로 말기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형제지만 이제 다들 나이가 먹고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소식을 늦게 접했고 언니가 이제 그 우리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알게 된 사실이라서 제가 일단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난 거는 일어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앞으로 그 미래 이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침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니를 그냥 형제라도 이렇게 자주 못 보잖아요. 조금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의 또 생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얘도 이제 자주 접하기 위한 수단이고 저는 또 모든 게 일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한 군데만 전이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전이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일단은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사정을 모를 수 있어서 일단 그거 수급자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다행히도 수급자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수급자 신청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지 그 전서부터 이제 엄마 일도 있고 해서 그건 항상 제가 언니한테도 그 전에 언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떼어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따놓지를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청을 했냐 했더니 형부를 병원에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형부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휠체어를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빌려야 되나 하나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그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서 그게 거의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얘기를 꺼낼 때쯤에는 거의 이제 답을 들을 시간이다. 그래서 저기도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도 저기에서 보험에서 조사관이 와갖고 물어보고 또 병원에서 또 진단서를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진단서 약간 이제 치매 어떤 암보다도 이런 요양급여를 받으면 치매가 이제 가장 강력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형부도 이제 약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이제 뭘 조사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치매 쪽으로 이제 이렇게 뭘 해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뭘 서류를 원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제 제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니를 이제 만날 기회를 이렇게 갖게도 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침체되어 있는 저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는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방문 요양,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신속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쉬는 날을만이라도 갈 수 있는 저기를 해서 했는데 그 4급으로다가 저희는 이제 5급 정도 나올 줄 알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4급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4급으로 제가 이제 언니 그 사실을 알고 며칠에 빨리 답장이 온 거예요. 생각보다 한 달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이제 답장이 와서 이제 4급 그 수급 자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4급 수급 자격이 되면은 한 118만 9천 원, 거의 120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바로 그 이제 그 찾으러 그 언니한테 빨리 그 찾아와라 해갖고 찾고,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죠. 가장 가까운 언니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보험공단에서 그 방문 요양센터라든가 요양센터를 다 리스트를 줘요. 줘가지고 그래서 언니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언니하고 가장 가까운 곳, 나하고는 이제 여기서 내가 차를 타고 한참 가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언니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봐라. 일단 전화로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품성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전화를 일단 가장 가까운 곳 찾아서 언니 집 그죠? 가까운 곳 찾아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데를 택해서 선택을 해라.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또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져 갖고 그날 바로 그냥 당일날 전화를 해봐갖고 이제 선택한 곳을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네 집에서 거의 그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걸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이제 제가 마침 쉬는 날이라서 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휠체어, 언니가 이제 그 방문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수급자를 따져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 내일 방문하겠으니까 그 어쩐 좀 하겠다 그랬더니, 근데 혹시 휠체어가 나는 필요하다.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제 그 휠체어가 그렇게 얘기하자 해갖고 한 몇 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해주는구나 처리. 언니나 저나 이제 조금 약간 좀 예스면 예스 오케이 오케이 성격이 이렇게 좀 저기 한 게 있어갖고 빨리빨리 행동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언니랑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그 전날 집이 가까우니까 요양 방문센터에서 언니네 집을 방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가도 되는데 그쪽에다 전화를 하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일 이제 몇 시에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언니하고 통화할 때 이제 형부가 아직은 움직이시니까 거기 자기네 센터에 놀러 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문 요양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그 사무실 조그맣게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놀러 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어떤 장소가 있나 보다 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언니도 거기를 방문을 안 했었대요.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뭔가 상담을 했나 봐. 그래서 언니도 같이 하자 그래서 언니네 집에 그 다음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언니 거길 갔는데 방문 요양만이 아니라 그 주야간 보호센터까지 하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도 좋고 언니네 아파트가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를 했죠.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때가 6월 한 거의 말경 다 됐었. 6월 한 뭐 25일인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그 근무할 수 있는 그거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빨리빨리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시급을 원래 11,500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의 12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당사자가 아닌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가능하고 한 3시간 최대한으로 22일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근데 이제 일요일 같은 건 특근 1.5배, 일요일 같은 때는 다른 때는 그냥 3시간이고 일요일은 4.5, 그러니까 4.5시간이 되는 거죠. 특근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부의 병원을 막 따라간다거나 하면은 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은 가족이잖아요. 부인은 하루에 90분 이상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90분을 하면서 30일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1,500원으로 했을 때, 이제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한 75만 9천, 한 76만 원? 그리고 만약에 언니가 하면은 51만 원, 7천 원 정도? 그래서 11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거는 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떼어주는 게 있잖아요. 나는 11,500원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 16,500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그걸로 계산을 하더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가족이 그거 금액을 내야 되는 거는 15%야. 15%를 내야 되는데 저희 형부 같은 경우는 그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 특례자라고 해서 그 의료보험 혜택도 5%만 내고 5년 동안 5%만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수급비도 9%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휴일날 간다고 해도 그 시간을 채우지는 못하죠. 그래도 이제 그 휴일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혜택을 준 거죠. 들쭉날쭉 하잖아. 한 달에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평일날 간다는 건 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휴일날 가면은 뭐 하루에 한 달에 휴일날 가는데 일요일은 전부 다 간다 그랬어. 왜냐? 1.5배니까. 일요일은 제가 스케줄을 맞추면 되니까 연차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 근무를 해서 일요일 날을 한 번씩은 껴요. 그리고 뭐 2번 낀 달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끼면은 뭐 내가 거기서 바로 퇴근을 해도 되고, 출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연차나 복원을 갖다가 다른 날 쓸 거를 일요일 날로 이렇게 미루면 되고, 이왕이면 3시간 하고 그 1.5배를 받는 게 낫죠. 그래서 일요일은 아예 풀로 그 전주를 다 계산을 잡아놓고, 그리고 평일 날은 이제 뭐 그 저기만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그 최대한 그거는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금액도 돈도 돈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언니가 이제 아무래도 형부 계시고 하면 혼자 먹자고 식사도 못 하시는데 언니가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고, 또 시장 본다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제가 받는 금액으로 언니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제가 뭐 그 돈을 제가 뭐 갖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면서 그걸로 내가 소비를 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하자 해서 저는 뭐 물건을 제가 이렇게 뭐 언니가 필요한 거를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언니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럼 저기 하자 이렇게 해서 미안해하고 하는데, 지금은 뻔히 알잖아요. 그 혼자 먹자고 가족이 먹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먹자고 딴 사람 못 먹는데, 그 언니도 저기 뭐 많이 사실은 환자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고, 지금은 이제 형부 때문에 긴장을 해서 이렇게 기운을 내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게 걱정인 거죠. 이왕이면,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 돈으로 제가 여기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버는 돈은 언니한테 쓰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혜택은 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데 최대한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실은 좀 피곤했어요. 근데 어제하고 그저께는 그 형부가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집에 오는,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이 계기로 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이제 찾다 보니까 가정 호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전에 저희가 방문 요양센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간호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돈을 지불하더라도 한 번씩 오게끔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거기서 조금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옆에 있는데 이제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요양센터 그런 데서는 정식적인 간호사가 아니라 이제 형부 침을 이렇게 이제 좀 주사를 좀 놓을 수 있는 뭐 영양제 주사라든가 이제 그런 걸 저희는 원했던 건데, 솔직히 이제 제가 알죠. 그런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그 간호 보조사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주사를 못 놓죠.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서 그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저기 간호보조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의사랑 와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주사도 아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비쳤어요. 그때 이제 안 되고, 저희 언니가 저기 병원에, 주 병원을 다니는 성모병원인데, 거기다 이제 형부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위암이시다 보니까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움직이긴 하시지만.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간호사가 와서 영양제를 놓고 가요. 그래서 원래는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거의 12시간을 맞아야 되니까, 그 병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침 놓는 거는, 그 주사 놓는 거는 간호사가 하지만, 그 자기네가 이제 가르쳐주면 그 빼는 거는 이제 그 가족들이 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12시간을 맞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기운을 못 차리시는데, 만약에 그 호스피스를 신청을 해서 하면은 그 형부에 맞게 아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그 영양제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그 영양 주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정 호스피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병원에서 입원도 해야 되고, 이게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잠깐 며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휴일은 제가 이제 근무를 안 하는 거죠.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환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다 혼자 가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니까, 입원을 해 계시니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모처럼 휴일을 이제 집에서 그냥 잠만 잤어. 이틀 동안 계속 잠잤는데, 잠만 잤어. 그래서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얘기하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어쨌든 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엄마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따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도 할 수 있었고, 그 또 이런 또 기회, 방문 요양이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는 누구나 다 따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은 필수로다가 전 국민이 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누구나 그 가족이라든가, 내가 무슨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거의 뭐 보면 언니도 이렇게 만약에 가족은 항상 돌봐야 되잖아. 부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30일 90분 뭐 혜택은 조금 남보다는 그 금액은 적지만 어차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30일 동안이라는 그 90분이지만 한 시간 반이죠. 그렇지만 5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그 얼마나 좋아. 자기 가족 돌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또 저기 나가는 게 있지만 15%라든가, 그럼 거기에 내가 벌어서 내가 나가는 거잖아. 그래도 남는 거잖아. 반짝값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또 그 방문 요양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필수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저기 뭐야, 어차피 나이가 다 들잖아요. 주위에 또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뭐, 저희는 형부라지만 이렇게 가족 누군가가 이런 누군가는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또 다 들잖아. 그러니까 뭐 진짜 필수적으로 내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이게 몇 푼 안 되는 돈 뭐 신경을 안 쓸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혜택이 있는데 왜 안 누려? 그래서 조금 저 언니한테도 지금이라도 이제 따라 나는 이거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더라고. 시험이라고 하는데 또 언니가 또 저 형부가 또 언니 없으면 또 이렇게 안 되니까는 그리고 또 불안하잖아요 수업하는 게. 근데 마침 이제 비대면으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알아봐야죠. 그런데 아직은 안 알아봐졌어. 그래서 언니한테 또 그것도 언니도 그렇게 뭐 풍족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언니 계좌 그거 있잖아요. 계좌제 그 카드. 그것도 그 전부터 내가 신청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언니 일단은 그걸 신청을 해라. 근데 언니도 이제 절실해지니까는 제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또 바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 형부 병원 가는 길에 거기 가까운 구청에다 이제 거기 고용부에다 물어봤더니 요즘은 또 뭐 취업 뭐 해가지고 계좌제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하라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것도 이제 며칠 전에 또 빨리 의외로 빨리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저기가 된 거죠. 언니가 이제 뭐 요양 그거 이제를 하겠다 하니까는 이제 민터비 할 때 그래서 그런지 또 의외로 빨리 그게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닥치면 하는 것보다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 사고 방식이 좀 저하고 다르게 이제 양반과 저는 제 자신을 쌍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는 좀 양반 기질도 있어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잘 살 때 모든 혜택을 다 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인식이 이제 이런 거를 좀 천하게 뭐랄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60이 넘었는데 뭔 좋은 직업을 찾겠어. 그리고 직업관이라는 것도 틀리잖아. 머리 쓰는 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누군가에 보여주는 그런 게 중요하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에 귀천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 나를 써준다면 뭐든지 일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청소고 뭐고 다 뭐 아무거래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나를 써준다면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있는데 뭐든지 자기가 닥쳐봐야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좀 닥쳐봐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그래서 방문 요양 그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그거를 해야 돼. 노인 학대 그 전과가 있는가 그거를 경찰청에다 조회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것도 안 되나 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노인 학대 요즘 심각하잖아요. 뭐 미투라든가 노인 학대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경찰청에다 신원조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방문 요양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방문 요양 그거에 대해서 저기 등록을 하고 자기가 그리고 뭐 거기서도 의료보험 4대 보험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뭐 계약 기간은 안 썼어요. 계약 기간은 쓸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 안 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제가 여기 회사 다니는 동안은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은 언니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방문 요양, 이거 요양보호사 자격증, 적급, 중장년. 뭐 젊었을 때라도 따놓으면 좋죠. 이건 따놓으면은 자격증이 하나다. 내 가족이 아팠을 때 내가 돌볼 수, 그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전 국민이 따놓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구나 주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 추천하는 정말 추천하는 그 자격증 이것도 국가 자격증이잖아. 그래서 따놓길 잘했다. 저도 이럴 때 써먹는구나. 잘 써먹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 뭐 요양원에 취직하는 것보다 이를 가족 이럴 때도 써먹으니까.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호사 그것 활동 지도자 그것도 제가
저거 필기는 해놨는데 아직 실습은 못해서 실습할 때가 별로 없어서 그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해야 되겠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